저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강사가 안 됐을 거거든요. 진짜 다른 걸 경험했어요. 그때 20대 후반에 피아노 학원을 했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엄마는 늘 새벽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내가 서울로 올라올 때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부탁한 적이 있어요. 미경아, 살다 보면 돈으로도 힘들고 사람으로도 힘들고 힘든 일이 되게 많을겨. 근데 반드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땐 일어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쪼들리건 사람에 힘들어하건 힘든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다 잔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땐 못 일어나. 너 10명 중에 1명도 못 일어난다. 너 증평 사람들 봐봐. 다 누워있어. 왜? 힘드니까. 근데 힘들 때 일어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안 돼. 그래서 인생은 일어나기만 해도 풀려. 힘들면 일어나. 늘 힘들면 일어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돈 때문에. 대출 얻었는데 피아노 학원 월세 못 갚으면 어떡해. 대출 이자 못 갚으면 어떡해.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받은 은행의 빚이었거든요. 엄마 말 듣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피아노 학원에 나가서 앉아 있었다니까요. 4시 반에 앉아 있으면 첫째, 내가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뭘로 채울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전화도 안 와. 너무 고요해. 너무 잠잠해. 그러니까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내가 메꿔야 될 게 드러나요. 내가 어제 반성할 게 뭐지? 내가 지금 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미처 낮 시간에는 생각도 못하는 메꿔야 될 게 드러나요. 메꿔야 될 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레슨비 봉투를 보내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들한테 미처 얘기를 못 해줬더라고요. 그걸 편지로 쓰기 시작했어요. 시간 너무 많잖아요. 새벽에 한 4시간, 5시간 나. 그 편지를 엄마들이 받았고 편지를 받은 엄마들이 감동했고 그래서 20명의 학생이 200명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새벽 시간에 나의 편지였어요. 새벽 편지. 그로 인해서 학원이 너무 잘 되게 됐고 그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누가 졸랐어요. 그게 내 첫 강의예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편지를 하루에 20통 이상씩 썼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똑같은 애를 계속 칭찬해야 돼요. 나중에 미천이 떨어져서 제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그때 나중에 제가 책을 썼거든요. 10년 후에 그 편지 쓴 힘으로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사가 됐거든요.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를 쓰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새벽마다 고생하고 있는데 이까짓 게 뭐가 되겠어? 근데 이게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강사가 돼 있었고 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오늘 하루 막 일을 쳐내잖아요. 이 일 저 일. 근데 이게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전혀 몰라요.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뭐가 되겠어 하는데 뭐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동시성 원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면 5년 후 10년 후에 동시에 탄생돼 있어요. 근데 10년 후까지 기어이 가야 그걸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만나는 거는 10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동시성으로 이미 동시 탄생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장소는 현재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 장소는 미래예요.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동시에 2개가 탄생하고 있다. 어느 시간대에 가면 만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좋겠고 그 동시 탄생의 기적적인 시간이 나는 새벽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잠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땐 잠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잠을 자는 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낮에 활동하는 거는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쉬는 것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낮에 우리가 뭔가 고민도 하게 되죠. 낮에 열심히 살죠. 낮에 뭔가 막 외우고 일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내재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는 걸러내고 좋은 것들을 내재화하는 게 밤에 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면서 하는 일은 깨서는 죽어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깨서 우리가 휴식할 수 있어요? 깨서 내 뇌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걸러내는 작용 낮에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힐링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부교감 신경이 내 뇌세포를 재생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 깨서 못하는 일을 밤에 잠이 다 하거든요. 잠은 특별한 일꾼이에요. 얘를 활용하셔야 돼요. 얘를 활용하지 않고 낮에 일꾼만 사용하시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못 하십니다. 꼭 아셔야 될 건 잠이라는 일꾼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7시간 이상. 이걸 잘해야 내가 현명하게 인생을 꾸려가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냐면 10시 반에서 11시에 자기 위해서 내가 저녁에 불필요한 일을 훨씬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낮에 해야 될 일을 깔끔하게 잘 끝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5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몇 시에 깨야 되나요? 직장생활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7시에는 일어나야 씻고 회사를 갈 거 아니에요. 7시에 일어나도 늦을걸요? 회사 출근이 보통 1시간, 1시간 반 하면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6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몇 시에 자나요? 12시, 1시에 자요. 얼마나 부족한 상태로 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틴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오히려 6시에 일어나, 7시에 일어나, 그러면 1시에 자도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5시에 일어나, 그럼 벌써부터 자야 돼 하면서 10시 반부터 준비 시작해서 11시에 자게 되잖아요. 오히려 충분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미라클 모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낮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잘 정리하고 10시 혹은 11시쯤에 잠드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람으로 깨지 않아요. 되게 재밌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명시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알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 그러면 우리 다 알람으로 억지로 깨는 거에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발적 내 생명시계로 일어나서 아침을 내가 리딩하면서 시작하는 거랑 내 아침을 알람 시계가 리딩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리딩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휴대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루의 정리를 휴대폰으로 망치고요. 그냥 유튜브 어느 건가 아니면 릴스 쇼츠 계속 달려다니고 보다가 딱 맞아서 갔어.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시작해. 이런 건 뭐냐면 그냥 아침을 망치고 저녁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대, 20대 분들은 새롭게 꿈을 갖는 거잖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대, 20대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많이 참고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참고로 해야 될 건 내 마음의 소리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언제 들어요? 새벽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도 물론 휴대폰 갖고 있으면 못 들으세요. 우리가 릴스가 시키는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휴대폰 쇼츠 아니면 틱톡이 시키는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틱톡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아십니까? 틱톡에서 뭐 봤어? 대박, 이거 너무 좋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쇼츠에서 이런 거 나와서 어머, 이런 식으로 성공하고 돈 버는구나. 나도 이건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낮에 SNS에서 올라오는 부러움을 갖다가 내 꿈의 리스트에 담으면 이건 쇼핑카트랑 똑같은 거예요. 막 쇼핑카트 밀고 다니면서 이거 부럽다,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거 처리하는 게 투두리스트면 그건 망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5시 시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돼요. 10대, 20대는 내 생각을 들으라고요. 그리고 30, 40대는 이제 아이들 키우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내 시간이 하나도 안 나요. 애들이 밤 1시까지 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로만 정신없이 살면 나중에 우울증 와요. 왜냐면 내가 없잖아요. 하루 안에 내가 없어. 근데 하루 안에 나를 만들려면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빠, 엄마로 사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나를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5, 60대는 어떨까요? 너무 나이 든 것 같아. 너무 늙지 않아? 이제 시작해도 되나? 근데 탄생의 시간에 일어나 보면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간을 모든 연령대가 적절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꿈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죠. 저는 5시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다이어리를 쓰는 일이에요. 하루를 기획하는 일을 저는 아침에 주로 해요. 나랑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잘못한 일이 뭐가 있지? 내가 어제 만났는데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은 무엇이었지? 회복할 건 뭐가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을 주로 아침에 다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어제 다이어리요. 어제 나의 doing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낮에 해야 될 일. 공부도 하고 강의도 찍고 사람도 만나고 직원들이랑 회의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걸 쳐다봐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너무 사납게 얘기했어. 절대 사람은 사랑 아니면 못 바꾸거든요. 그 잘해 하는 건 그 당시 행동 10분을 바꿀 수 있지만 내가 우리 대표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 변화를 하고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의 밑바탕을 바꾸려면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의 10분만 바뀌어놓은 거예요. 욱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반성을 써요. 얘를 사랑했어야 돼. 못했어. 오늘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내 스케줄에 3시에 그 친구 만나서 사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러면 being이라고 합니다. being, 내 존재와 대화한 거예요. 그걸 아침 시간에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있어요. 사람이 내 몸이 하나죠. 24시간밖에 없죠. 그럼 성공을 위해서 훅 달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뭔가 망가지거나 놓칩니다.
돌아가는 작업을 아침 빙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자란 점을 채워줘야 될 것도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빙의 시간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자이고 내가 대답자예요. 너 너무 열심히 살아서 올 한 달 동안에 이룬 건 되게 많은데 가족들은 어떠니? 되게 문제 있겠다. 맞아. 그럼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뭔가 해야겠지. 그래. 그럼 빨리 배치하자. 오케이? 둘이서 쿵짝쿵짝. 이게 아침 1시간 동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랑 얘랑 수많은 일들을 모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해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보면 어제 너 너무 잘했어. 사과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게 어떻게 해요? 존재가 커간다고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른이 안 돼요. 승질나는 대로 살고 다음날 후회하고만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이어리는 어른을 키우는 유일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전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 다이어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봤더니 지금의 김미경은 10년 전, 20년 전에 기록한 김미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점심에 뭐 먹었는지 생각나요? 그럼 화요일 날 뭐 반성했는지 기억나요? 아, 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저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다. 저거 따라해야지. 기억나요? 안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어제 생각이 그 다음 생각을 계속 덮어가면서 진짜 나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좋았던 나는 내가 기록한 나가 돼야 되는 거죠. 아침에 1시간 동안 비잉이에요. 존재와 대화를 통해서 질문자와 대답자가 해내고 그 다음에 이거 오거나이징해서 다이어리에 써서 스케줄에 배치하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집행자가 있겠죠. 얘가 집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 3명이 같이 뛰는 거예요. 내 안에 철학자, 빙, 기획자, 오거나이징, 두잉, 집행자. 이 3명이 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에요.